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특히 조만간 있을 문현 3구역 평형 변경 신청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서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분양 신청서 양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양 신청서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의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권리 내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분양 신청서의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분양 희망 의견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희망 의견을 기재하는 부분은 다양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규모 기재입니다. 규모 기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평형 기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된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 제2항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조항이 제32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 또는 평형에 관해서는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 제3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조합에서는요, 이 분양 신청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사정에 맞게 이처럼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 희망 의견의 주택 규모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1주택을 선택하는 분들과, 그리고 1+1에 해당되어 2주택을 선택하는 분들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1주택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재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조합에 따라서는 1순위, 2순위까지만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기재를 요구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의 사정에 따라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각 조합마다 1+1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대개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조합원 수는 100명인데 왜 조합원 분양 대상 주택의 수는 110세대로 나타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상가 용도 등 및 그 규모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여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약속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물론 부산광역시의 경우입니다. 제40조 제3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줄여서 도정조례라 그러죠. 제40조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방법 중 제3호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생략하였다는 거 미리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재개발 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말이죠. 다음 각 호의 기준 3개의 호가 제시되어 있는데 제1호, 제2호는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의 기준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가액, 원래 권리 가액이라는 것은 말이죠. 원래 권리 가액이라는 것은 말이죠. 종전 자산 감정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의 결과값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라는 것은 바로 종전 자산 감정 평가액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합이 없다면은 바로 신청한 사람에게 분양을 하면 될 텐데요. 문제는 경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동일 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권리가액,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가액 자체가 동일하다면 공개 추첨에 따르며, 그리고 주택의 동, 청,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 규모별, 바로 평형이죠.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과 관련된 정관이 부산광역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문현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 제46조인데 별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규정은 바로 조례 제40조 제3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합의 경우 그 평형에 따른 분양 세대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14 평형이 한 세대, 101은 두 세대, 84는 두 세대, 59는 두 세대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 조합원 수는 4인인 것으로서 가정해 보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감정 평가액 순위는 A, B, C, D 순으로 많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원 A라는 분은 말입니다. 114의 1순위, 101의 2순위, 84의 3순위를 기재하였고요. 그리고 조합원 B는 이런 식으로, 조합원 C는 이런 식으로, 조합원 D는 이런 식으로 순위를 신청하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순위
일순위자들 이렇게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일순위자들 이렇게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101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 세대수가 2세대이기 때문에요. 1순위로 신청한 분들이 2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각각 101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114의 경우입니다. 분양 세대수는 한 세대밖에 없는데 이를 신청한 분은 2인이 있습니다. 그럼 경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리 가액이 많은 바로 조합원 A가 조합원 B를 젖히고 바로 114를 분양받을 분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이 두 분의 권리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 두 분은 공개 추첨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로 조합원 B는 114의 경우에 있어서 경쟁에서 경합에서 탈락이 되어 바로 2순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순위로 가보니까 101의 경우 이미 101을 1순위로 선택한 분들이 자기보다 종전자산 감정 평가액은 낮지만은 CD라는 분들이 이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쟁에서도 이분은 탈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합원 B는요, 자신이 3순위로 신청한 84 타입을 배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문현 3구역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 3구역의 위치도 및 주변 현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현 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사시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 책자 265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제시될 모든 내용들은 그러한 것들이고 일부 내용은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 위치도를 파악해 본다면요, 문현 3구역은 양환의 위치에 입지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변 현황도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위치도 및 주변 현황도에 상당하는 내용은 제가 앞서 몇 차례 다루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배치도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부분에 A 블락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배치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 블락이 그리고 여기에 D 블락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F 블락이, 여기에 G 블락이, 그리고 여기에 I 블락이, 그리고 여기에는 J 블락이, 그리고 여기에는 K 블락이 위치합니다. 총 7개의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J 블락은 임대용으로 젖혀둔 것이기 때문에 6개의
단지로 구분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A와 D 블락의 경우에서는 문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 블락 부분은 바로 국제금융센터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개의 경우 교통면에 있어서는, 즉 지하철 이용면에 있어서는 ADF 블락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여기에 황령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황령산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쪽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평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바로 문현 3구역 아파트 분양 세대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대용입니다. 바로 J블락에 포함되는 임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빼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9ABC 그리고 여기에 74A가 위치하고 있는데 74A는요. 다른 평형에 비해서 두 군데 블락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호하는 A 블락과 D 블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는 것이 바로 84ABCD입니다. 이는 각 블락마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첨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1AB 일부 문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114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114는요, 바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A, F 블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부는 I 블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나머지들도 핵심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펜트하우스가 이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테라스형이 T라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어져 있습니다. 이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문현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분양세대 면적 비교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총회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재정리하여서 제시하는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59A부터 59C까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각각의 타입별 세대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59 타입답게 59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이라 부르기도 하죠. 분양 면적과 공급 면적은 같은 것입니다. 앞쪽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뒤쪽에는 평 단위로 제가 계산을 제시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9A의 경우 전용 면적은 59.9976 제곱미터, 그리고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은 79.2779 제곱미터이며 이를
평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23.98평이 되며 그 전용률은 75.68%로 계산되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그런 평형에 관한 전용면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전용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캡처해 두셔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현 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단위 세대 평면도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74A, 84AB, CD, 101AB, 114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평면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발코니 확장 전의 기본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발코니를 확장한 결과인 바로 확장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었죠. 2005년 12월 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말미암아서 합법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코니 면적은요, 1500mm, 즉 1.5m까지는 서비스 면적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서비스 면적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공급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료로 제공받은 면적을 확장시켜서 전용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공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74A의 세대수, 전용 면적, 그리고 그 아래에 백채 공용 면적이 제시되어 있는데 전용 면적과 백채 공용 면적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안목지수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안목지수 등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빨리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품은 들지라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지수의 적용은 1997년 7월 21일 공포된 규칙으로 말미암아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지수는 300mm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3600 나타나 있는 것도 300 곱하기 12의 결과값 4200이라는 것은 300 곱하기 14, 3000이라는 것은 300 곱하기 10, 그리고 1500이라는 것은 300 곱하기 5의 결과값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말씀드리죠. 화면 정리하고요. 기본형 일단 무시하고요. 확장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침실 3, 그리고 그 옆에 거실, 그리고 침실 1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bay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욕실 1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방 식당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에는 침실 2, 그리고 침실 1에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2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요. 여기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실외기실이라든지 발코니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향식 피난구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욕실에 이와 같은 PS가 달려 있죠. PS 혹은 PD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P는 파이프입니다. 관입니다. 관. S는 샤프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D는 덕트라고 하는 것이죠. 번역 안 하고도 많이 사용하죠. 덕트라는 거요. 바로 관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들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84A부터 살펴볼 텐데요. 세대수 그리고 전용 면적과 백체 공용 면적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 왼쪽에 기본형이 오른쪽에 확장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현관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진입하게 될 때요. 여기에 펜츄리가 있고요. 여기에 욕실 1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침실 2, 침실 3, 그리고 거실, 침실 1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4bay 판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평형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4개의 베이를 가지고 있는 판때기 모양의 즉 일자형의 배치 아파트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알파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거실 맞은편에 주방,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욕실 2가 적용되어 있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침실 1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흘렀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평면도를 보는 방법은 충분히 익혔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84B, 84C, 84D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그럼 101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101A의 단위 세대 평면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왼쪽에는 기본형이 오른쪽에는 확장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본형은 버리고요. 확장형을 이용해서 공간 배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욕실 1, 여기에 펜츄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침실 2, 옆에 침실 3, 그리고 그 옆에 거실, 그리고 여기에 침실 1이 위치하고 있는 4bay의 판상형의 구조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실 맞은편에 주방, 식당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알파룸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용도실 그리고 침실 1과 관련된 욕실 2,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101B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101B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기본형은 버리고요. 확장형을 이용해서 내부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관이 있고요. 현관을 통해 들어갔을 때 먼저 침실 2, 그 다음 이어서 침실 3, 그리고 여기에 거실, 여기에 침실 1이 위치하고 있는 역시 4bay 판상형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욕실 1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알파룸이 위치하고 있으며 4bay 판상형이기 때문에 거실의 맞은편 쪽에 주방 식당이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 1과 관련된 욕실 2,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4 타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114 타입의 평면도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기본형은 버리고요. 확장형을 이용해서 내부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관이 나타나 있고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에 욕실 1, 여기에 펜트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침실 2, 3, 그리고 거실 침실 1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4베이 반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베이 반상형답게 거실의 맞은편에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알파룸이 있고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에 잡다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침실 1과 관련된 욕실 2,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각각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들려드릴 수 없어 아쉽긴 합니다만, 이러한 평면도 보는 것까지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고요. 조만간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베이라든지 판상형이라든지 타워형 혹은 탑상형이라고 불리는 거, 안목치수, 중심선 치수, 그리고 발코니 확장,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 그리고 분양 면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